보고 싶어요.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하고 갈 거죠? 딸의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보낸 사람은 박지훈 선생님, 미술학원 선생님이라고 했던가. 보고 싶다라는 문구를 보고 얼어버렸다. 설마, 아니야.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강공원이었다. 서연이가 한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남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딸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가 평생 본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교회에서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내 딸이, 중견기업 이사와 결혼해서 강남 아파트에 사는 딸이, 5살 손녀를 둔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당장 딸을 불러냈다. 너 그 남자하고 잤어? 그런데 딸의 대답은 내 예상을 벗어났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엄마였는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오경숙, 올해로 60이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건 역시 딸 서연이의 결혼이었다. 경숙이 넌 참 복 많아. 사위가 중견기업 이사라며? 교회 권사님들이 모이는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지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마다 나는 이런 말을 듣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좋았다. 서연이가 결혼한 지 벌써 7년. 강남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 5살 손녀 윤정이까지. 누가 봐도 완벽한 가정이었다. 에이, 뭐려. 그래도 요새 애들 결혼 생활이 어디 쉬운가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집 딸들보다 우리 서연이가 훨씬 잘 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사촌 언니들이 부러운 듯 물었다. 성수 씨가 진짜 잘해주나 보지? 서연이 얼굴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더라. 그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내가 잘 키운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상한 일은 3달 전부터 시작됐다. 엄마, 나 요즘 미술 다시 배우고 있어.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서연이가 차례 음식을 준비하러 온 날이었다. 나는 부침개를 부치다 말고 딸을 돌아봤다. 미술? 갑자기 왜? 그냥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윤정이도 좀 컸으니까.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애호박을 썰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다. 서연이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결혼하면서 완전히 손을 뗐다. 성수가 이사 부인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김서방은 뭐래? 응, 허락받았어. 서연이의 대답은 짧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위가 허락했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하지만 그 후로 서연이는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윤정이를 돌봐주러 가는데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다. 웃을 때도 예전처럼 환하지 않았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연아, 너 요새 어디 아프니?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하다는 말. 결혼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윤정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서연이네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나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보고 싶어요.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하고 갈 거죠? 보낸 사람은 박지훈 선생님이었다. 내 손이 떨렸다. 선생님? 미술학원 선생님일까? 하지만 보고 싶다라는 말,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에서 눈을 뗐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아니다.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 없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술학원 선생님이 친절하게 커피라도 사주려는 거겠지. 요새 학원 선생님들은 다 친절하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그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다. 보고 싶어요. 남편에게 말할까 생각도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내 생각이 오해라면? 괜히 의심해서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윤정이를 돌봐주러 갔다. 서연아, 미술학원은 어때? 재밌어? 응, 엄마. 오랜만에 붙잡으니까 좋더라.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손녀의 저녁 식사를 챙겼다. 그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낯설었다. 너무 편안해 보였다. 집에서 남편과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나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계속 딸 생각만 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딸이 불행한 건 아닐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성수는 좋은 사람이다. 돈도 잘 벌고 잘생겼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미행이라는 것을 평생 처음 해봤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서연이에게 전화해서 윤정이 유치원 하원 시간을 확인했다. 미술학원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라고 했다. 서연이는 윤정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학원에 간다고 했다. 엄마, 오늘은 윤정이 내가 데리러 갈게. 그래, 엄마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학원 끝나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60평생을 살면서 내 딸을 의심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서연이가 다닌다던 미술학원은 대치동 음마 아파트 근처에 있었다. 나는 학원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커피는 입에 대지도 못했다. 손만 계속 떨렸다. 오후 1시 50분쯤 서연이가 나타났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큰 가방을 맨 모습이었다. 아마 그림 도구들이 들어있겠지. 서연이는 학원 건물로 들어갔고 나는 숨을 죽였다. 2시간을 기다렸다. 그 2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커피는 식어서 차가워졌고 카페 직원이 2번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학원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남자가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머리를 길게 기른 남자였다. 청바지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예술가처럼 보였다. 2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서연이와 그 남자는 대로변을 걷다가 한강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예순의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한심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한강공원이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서연이와 남자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나는 한참 뒤에서 따라갔다. 그리고 봤다. 남자가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서연이가 그 손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는 것을. 나는 가로수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남자가 뭐라 말하자 서연이가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서연이를 본 게 얼마만인가. 결혼식 날? 아니, 결혼식 때도 저렇게는 웃지 않았다. 윤정이를 낳았을 때? 그때도 아니었다. 내가 평생 본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남자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남자의 어깨에 기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안 돼. 이럴 수가.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두 사람은 1시간쯤 더 공원을 걸었다. 나는 멀리서 계속 지켜봤다.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때로는 팔짱을 끼고. 오후 6시쯤 두 사람이 헤어졌다. 남자는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하듯 손을 갖다 댔고 서연이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예순의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야 나는 무너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남편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다.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웃는 딸을 다른 남자와 함께.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알 것 같았다. 미술학원 선생님, 박지훈이라고 했던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성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무어라 말해야 할까? 사위, 서연이가 바람을 피웁니다라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혹시 몸도?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새벽 5시쯤 나는 결심했다. 성수에게 말하기 전에 서연이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딸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겠다고. 손이 떨렸지만 나는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내일 엄마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답장은 1시간 후에 왔다. 응, 엄마. 알았어. 그 짧은 답장을 보는데 또 눈물이 났다. 내 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지도 몰랐다. 내 딸에 대해, 딸의 결혼 생활에 대해, 딸의 마음에 대해. 그 모든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서연이가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서연이의 어깨가 젖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리켰다. 앉아라. 서연이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딸과 마주보고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먼저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너 그 남자하고 잤어? 직설적으로 물었다.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내가 다 봤어.
어제 한강공원에서 손잡고 어깨에 머리 기대고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거 다 봤다고.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엄마, 물어보잖아. 그 남자하고 잤냐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안 잤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잠깐 안도했다. 그래, 안 잤으면 됐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면 아직 돌이킬 수 있다. 성수에게 사과하고 그 남자를 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잤어? 안 잤으면 됐어. 성수한테 그럼 그렇게 말하자. 엄마가 사정할게.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했어. 뭐라고? 사랑했어, 엄마.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자고 싶었는데 못 잤어.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자고 싶었는데 못 잤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자면 우리 사랑이 다른 바람 피우는 사람이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참았어. 서연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 사람은 따뜻했어, 엄마. 윤정 아빠랑 사는 게 전쟁 같았다면 그 사람하고는 평화로웠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차라리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면, 차라리 술 마시고 정신없이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딸은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도망가서 같이 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폭발했다. 아!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서연이가 움찔했다. 엄마가 다 알았다고 네 마음속에 추악한 것까지 까발릴 셈이냐.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어디 남자가 없어서 유부남이냐? 유부남. 남의 집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이야? 그 사람은 아내랑 안 좋아. 이혼 진행 중이야. 닥쳐. 그게 변명이 되냐? 이혼 진행 중이면 다야? 법적으로 아직 남의 남편이잖아. 나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해서 손으로 가슴팍을 두드렸다. 서연이가 일어나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으로 막았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서연이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네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그 자식은 개자식이고 넌개 같은 년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스스로도 놀랐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야, 자식 놔두고 도망치고 싶다는 네가 사람이냐? 윤정이는 뭐가 돼? 5살짜리 애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나도 알아. 그래서 못 간다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거야. 넌 엄마야. 누구 엄마?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다. 이웃집에 들릴까봐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식 편인 엄마를 등 돌리게 하는 게 사랑이야? 응? 나한테 대답해봐.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넌 내가 아는 딸이 아니야.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내 딸 어디 있어? 내가 아는 착하고 바르던 딸은 어디 가고 남의 남편 탐내는 이 여자는 누구야?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네가 엄마 마음을 생각이나 했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교회에서 친척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네 결혼 얘기하면서 얼마나 뿌듯했는데.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연이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냐? 나는 딸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알아?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네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야. 윤정이도 우리 가족 모두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당장 그 남자 끊어. 번호 지우고 학원도 그만둬. 알았어? 응. 그리고 성수한테 잘해. 네 남편한테, 윤정이 아빠한테 더 잘해. 알았지? 서연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서연이는 해질녘까지 우리 집에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고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저녁 6시쯤 서연이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간다. 그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화가 났지만 슬프기도 했다. 내 딸이 불행하다는 게, 내가 몰랐다는 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밤이 깊어갔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나도 전화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연이가 떠올랐고,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TV를 볼 때도 딸 생각뿐이었다. 남편은 내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환절기라 몸이 좀 무겁다고 둘러댔다.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딸이 바람을 피웠다고, 유부남을 사랑한다고, 수요 기도에도 빠졌다. 권사님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서연이는 잘 지내냐는 물음에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윤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5살 손녀의 작은 목소리였다. 윤정아, 왜? 할머니 보고 싶어? 응. 할머니, 엄마가 밤마다 울어. 할머니 언제 와? 전화기를 든 손이 굳었다. 할머니, 윤정이 보러 언제 와? 엄마가 우니까 무서워. 윤정아, 엄마는 괜찮아. 할머니가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대치동 서연이네 아파트까지는 지하철로 40분이 걸렸다. 그 시간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 3시쯤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만에 서연이가 문을 열었다. 엄마. 서연이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머리도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집안은 따뜻했다. 윤정이는? 유치원. 성수 오빠가 데리러 간대. 서연이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아, 덥지 않아? 긴팔을. 아니, 괜찮아. 나 추위 잘 타잖아. 거짓말이었다.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더위를 많이 타는 아이였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설거지는 깨끗이 돼 있었고 바닥도 깨끗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숨쉬기 힘든 느낌이었다. 서연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너 많이 마른 것 같더라. 고마워, 엄마. 서연이가 부엌으로 가려다 발을 헛디뎠다. 나는 재빨리 딸을 붙잡았다. 그때였다. 니트 소매가 올라가면서 서연이의 팔뚝이 드러났다. 시퍼런 멍이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팔을 세게 잡은 흔적이었다. 이게 뭐니? 나는 서연이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이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 문에 부딪혀서 손가락 자국이 남아?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누가 그랬어? 성수가?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딸의 다른 팔도 확인했다. 역시 멍이 있었다. 서연아, 엄마한테 말해. 성수가 너한테 손을 댔어? 아니야. 그냥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윤정이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앉아.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 정말 괜찮아.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이 멍 좀 봐. 이건 최소 일주일은 됐어.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 서연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얼마나 오래됐어. 결혼하고 1년 지나고서부터. 서연이의 말을 듣고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 6년 동안 딸이 폭력에 방치되어 있었다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엄마가 믿어줄 것 같았어? 성수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나는 성수를 좋은 사위라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해왔다. 처음엔 정말 가끔이었어.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근데 요즘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이 앞에서는 안 그래. 그게 다행이야. 뭐가 다행이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성수의 목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자리에 앉았다. 서연이도 황급히 소매를 내리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성수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윤정이가 내 품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그래, 우리 윤정이. 나는 손녀를 안았지만 눈은 성수를 향해 있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말끔한 모습. 누가 봐도 성공한 직장인이었다. 어머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제가 회 좀 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집에 가봐야 해. 에이, 그러지 마시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성수는 친절했다. 상냥했다. 내 딸을 때린 손으로 윤정이를 안아 올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윤정아, 할머니랑 잠깐 놀자. 나는 손녀를 데리고 윤정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귀를 기울였다. 서연아. 성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신다고 미리 말하지 그랬어. 갑자기 오셨어.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온다고? 전화라도 해서 물어봤어야지.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미안해. 미안하긴. 집안 꼴 좀 봐. 빨래는 왜 안 겠어? 아침에 했는데. 했으면 제대로 하든가. 내 와이셔츠 주름 있던데?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지? 다시 다릴게. 탁 소리가 났다. 뭔가를 던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윤정이 방 문을 열려다 멈췄다. 윤정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 목소리 작아져. 5살짜리 아이도 알고 있었다. 아빠가 화났을 때는 조용해진다는 걸. 30분쯤 지났을 때 나는 거실로 나왔다. 성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서연이는 부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성수야. 네, 어머님.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병원 한번 데리고 가봐라. 성수가 나를 보고 웃더니 서연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병원요? 여보 요즘 몸 안 좋아? 저 괜찮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아, 엄마랑 잠깐 나갈까? 지금요? 응. 윤정이는 아빠가 봐줄 수 있지? 아, 네. 물론이죠.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가 몰랐어. 네가 이렇게 힘든 줄.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 그 남자, 미술 선생님,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줬니?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어. 존중받는 기분.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엄마가 니를 개 같은 년이라고 했지. 미안해. 엄마가 진짜 나빴어.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서연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7년이었다. 딸은 7년 동안 저렇게 살았다. 그리고 나는 좋은 사위 잘 사는 딸이라며 자랑했다. 이제 와서 보니 딸이 그동안 표정이 밝지 않았던 이유,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을 보고도 나는 어쩌면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쯤 나는 결심했다. 딸의 편이 되어야겠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교회 권사님들이 뭐라 하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오늘 윤정이 데리러 갈게. 성수 퇴근하기 전에. 응,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오후 4시 나는 다시 서연이네 아파트에 도착했다. 윤정이랑 같이 집에 들어갔다. 윤정아,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래? 응, 좋아. 손녀는 좋아하며 짐을 챙겼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성수 오빠한테 말해야 되지 않아? 내가 사위한테 문자 보낼게. 윤정이 며칠 데리고 있을 거라고. 며칠? 응. 서연이 너도 짐 챙겨. 당분간은 딸을 집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딸을 그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었다. 우리는 셋이서 지하철을 탔다. 윤정이는 내내 신이 나서 제잘거렸지만 서연이와 나는 말이 없었다. 우리 집에 도착해서 윤정이를 TV 앞에 앉혀놓고 나는 서연이를 부엌으로 불렀다. 앉아라. 서연이는 식탁에 앉았다. 나는 따뜻한 꿀물을 끓여 딸 앞에 놓았다. 서연아, 엄마가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 응. 그 사람. 진짜 다 끝났어? 미술 선생님.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 달 전에 끝났어. 엄마가 그러고 나서 연락도 안 해? 응. 번호도 지웠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묻는다. 너 성수하고 계속 살 수 있겠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못 살 것 같아, 엄마.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이혼해라. 엄마가 돕겠어. 윤정이도 엄마가 키울 수 있게 도와줄게.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감당할게. 권사님들이 뭐라 하든, 친척들이 손가락질하든, 네 인생이 더 중요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고마워. 고맙긴. 엄마가 미안하지. 진작 네 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서연이 이혼할 것 같아. 남편은 놀라서 신문을 내려놓았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성수가 서연이한테 손을 댔어. 폭력이야. 그게 무슨. 성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당신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었어. 근데 내 눈으로 봤어.
서연이 팔에 멍.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확실해? 응. 그래서 서연이 이혼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게 중요해? 우리 딸인데. 남편은 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당신 생각대로 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서연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서연이의 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폭력이 명확하네요.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교회 권사님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경수가 서연이가 정말 이혼한대? 성수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왜? 성수 씨가 폭력을 썼어요. 에이, 부부 싸움이야. 칼로 물베기지. 그걸 가지고 이혼까지. 권사님 딸이 맞고 살아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세요. 우리 서연이 힘들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다. 사촌 언니가 수군거렸다. 서연이 이혼했다며? 에휴, 그렇게 좋은 신랑감을 차버리고. 언니는 맞고 살아봤어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사촌 언니가 당황했다. 그게 아니라. 모르면 입 다물고 계세요. 우리 서연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날 이후 친척 모임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괜찮았다. 딸이 더 중요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근데 미술 선생님, 그 사람 이혼했대.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연아. 나는 돌아서서 딸을 똑바로 봤다. 엄마가 말했잖아. 그 유부남 자식은 절대 안 된다고. 알아. 근데, 이제 이혼했잖아. 그 사람도 나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 이제 겨우 이혼했어. 윤정이도 적응해야 하고. 최소한 1년은 혼자 있어봐. 그리고 네가 진짜 행복해질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생각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서연아, 한 가지만 더. 응?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시간을 가지고 봐. 지금은 판단이 흐려져 있을 거야. 알겠어, 엄마. 6개월이 지났다. 서연이는 작은 원룸을 얻어 윤정이와 함께 살았다.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가 밥을 해주고 손녀를 돌봤다. 어느 날 서연이의 집에 갔더니 딸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뭐 그려? 응, 엄마. 요즘 다시 그림 그리고 있어. 캔버스에는 한강이 그려져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한강. 아름다웠다. 예쁘다. 고마워, 엄마. 서연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여전히 조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소규모 전시회 해. 정말? 어디서? 홍대 작은 갤러리.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 엄마가 꼭 갈게. 윤정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손녀는 엄마 품으로 달려갔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엄마, 나 할머니. 윤정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아직도 가끔 생각한다. 교회는 거의 안 나간다.
권사님들의 시선이 불편해서다. 친척 모임도 뜸해졌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린다는 걸 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서연이가 웃는다. 윤정이도 웃는다. 전에는 늘 긴장해 있던 손녀가 이제는 편하게 제잘거린다. 그걸로 충분하다. 저녁을 먹고 윤정이를 재우고 서연이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엄마, 응?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 아니냐. 엄마가 네 편 안 되면 누가 되겠어.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엄마가 늦었어. 진작 네 말 들어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서연이의 인생에도 이제 봄이 올 것이다. 늦었지만 그래도